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축구 경기 중 일어난 미친 날씨 탑5를 선정하였습니다. 5위는 비입니다. 비와 축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잉글랜드 지역은 대체적으로 비가 많이 옵니다. 이에 따라서 영국 어린이들의 우비 착용은 경기 중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 과거 배수 시절이 미흡할 땐 경기장 라인이 눈에 보이지 않아 경기 중 페인트를 들고 경기장 곳곳을 그려야만 했습니다. 인근 스코틀랜드도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지역. 스코틀랜드에선 비로 인해서 경기가 연기되거나 해프닝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는 리그입니다. 2014년엔 248년 만에 겨울폭우로 2달 넘게 집중호우가 쏟아진 적도 있을 정도. 비가 너무 많이 내린 후 경기장은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을 벌여야만 합니다. 공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답답합니다. 특히 골문 앞 진흙 때문에 들어가던 공도 골문 앞에서 멈추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교체 선수도 엎혀 들어가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죠. 공이 물에 뜨자 손으로 던지다가 걸리는가 하면 기껏 크로스를 올렸더니 동료 선수가 다시 코너킥 다리로 차버리는 상황까지 일어납니다. 그러나 축구의 신인 메시는 날씨의 영향을 무시하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축구를 잘 하든 못하든 비가 이렇게 퍼붓지만 그들이 이렇게 뛰는 것은 바로 지켜보는 팬이 있어서가 아닐까요? 4위는 우박입니다. 2014년 6월 7일 브라질 월드컵을 앞둔 출정식인 벨기에와 튀니지의 경기 도중 골프공만한 엄청난 우박이 떨어집니다. 40분간 중단된 돌발 상황이었지만 벨기에는 베스트 멤버를 모두 가동하면서 최선을 다했고 신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와중에 뭐가 좋다고 난입한 관중은 덤. 이날 벨기에 전역에 내린 우박은 큰 뉴스거리였습니다. 벨기에 베스트 플란데런 지역에 유례없는 우박이 쏟아졌기 때문이었죠. 2015년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경기 식전 행사 도중 갑자기 내린 우박으로 난리가 납니다. 루이스빌 선수들은 이내 어린이들을 급하게 피신을 시킵니다. 경기 중 우박이 내리는 일은 드물지만 다른 비와 눈과 다르게 우박은 선수에게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심판들은 경기 일시 중단을 선택합니다. 3위는 바람입니다. 2011년 우간다 카라모자 지역 18세 이하 챌린지 대회 결승전에서 난데없는 돌풍이 몰아닥칩니다. 우간다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풍속이 부는 나라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부상자가 발생해서 응급차까지 오게 된 것이었죠. 이처럼 강력한 토네이도는 대부분 미국에서 발생하지만 아프리카 남부 지역에서도 왕왕 벌어져 사람들이 다치기도 합니다. 바람이 역방향으로 불어서 골키퍼에게 난감한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야구공에 비해서 축구공은 껍데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바람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나 방향, 구장의 고도 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스포츠이고 이는 프로축구에서도 예외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러시아 프로축구팀 루빈 카잔의 골키퍼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골대가 밀려나가기도 했고 2016년 11월 21일 덴마크 축구리그 미트윌란의 골키퍼 요한 달리는 본인의 축구 인생 중 가장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어서 바로 본인이 찬 공이 본인에게 되돌아 날아온 것. 이 공을 어쩔 수 없이 잡는 바람에 결국 간접 프리킥이 선언이 되었습니다. 공이야 날아간다 쳐도 너무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광고판이 날아들어 선수들을 다치게 한 일이 2007년 남아공 리그에서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날아간 간이 골대에 사람이 다치는 일도 있기도 했습니다. 2위는 눈입니다. 악천후가 닥치면 야구는 쉬지만 축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013년 월드컵 북중미 예선 미국과 코스타리카 경기는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서 경기를 보기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경기가 끝난 후 패배한 코스타리카가 재경기를 요청했을 정도. 특히 미국 내 콜로라도 레피즈의 홈구장은 지역 특성상 폭설 경기장으로 불립니다. 경기가 중단되어도 원종은 티에리 앙리는 팬서비스만큼은 해주고 가는 성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유럽에서 눈 많이 내리기로 유명한 아이슬란드에서도 축구 사랑이 끔찍합니다. 경기 중에 아예 기습적으로 눈을 공격적으로 던지기도 했죠. 대상은 선수뿐만 아니라 심판도 포함됩니다. 심지어 선수와 서포터 간의 눈싸움도 연출됩니다. 러시아 리그는 너무 추운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경기가 없습니다. 그래도 눈을 피하긴 쉽지가 않습니다. 러시아 폭설은 상상을 초월하지만 이미 국민들에겐 익숙해서 아무리 눈이 많이 내려도
경기는 계속됩니다. 눈도 경기의 한 부분인 셈. 눈 위에 라인을 그리는 것도 익숙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 따라서 피파에서 유일하게 공식 경기장에 인조 잔디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러시아에서 뛰었던 김남일 선수의 인터뷰에 따르면 평균 영하 15도 이하에서 공을 차고 음료수조차 얼지 않도록 따로 보관하는 것이 러시아 리그의 실상이라 전했습니다. 너무 추워서 몸 푸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게 그의 전언. 러시아 리그는 소련 해체 후 출범한 리그에서 봄에 시작해서 가을때 시즌을 마무리하는 춘추제를 시행하고 있었죠. 러시아 전체가 모두 추운 것은 아니지만 주요 클럽들이 모여있는 모스크바의 겨울이 너무 춥고 폭설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선 시즌 후 경기를 해야 하는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루빈 카잔, 스파르타 모스크바 등 팀들은 좋지 않은 성적으로 죽을 썼고 그나마 체스카 모스크바가 2010년 8강에 든 게 호성적이었습니다. 결국 챔피언스 리그에 발맞춰서 현재는 8월에 시작해서 5월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눈에 강한 노르웨이 팀 트롬세도 1997년 눈의 힘으로 첼시를 위너스컵에서 격파한 사례가 있습니다. 1차전 무려 7점을 내주며 패한 트롬세는 홈으로 불러 첼시를 3대2로 물리치며 기적의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물론 노르웨이 리그도 눈이 너무 많이 오면 경기가 중단되기도 합니다. 전설적인 루메닉에도 파울 브라이트너도 이런 악조건 속에서 뛴 경험들이 모두 있습니다. 1위는 번개입니다. 골프의 발상지 스코틀랜드. 골프는 축구와 마찬가지로 비가 와도 경기를 하는 자연과의 싸움이긴 하지만 천둥소리 단계에선 중단됩니다. 축구 경기도 경기 중 번개가 떨어지는 것은 매우 낮은 확률이지만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미국 프로풋볼이나 야구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이런 낙뢰가 축구에도 등장했습니다. 유로 2012에서 이례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번개가 치는 악천후로 경기가 1시간가량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팬들은 오히려 4년마다 찾아오는 이 축제를 즐기면서 노래를 불렀죠. 번개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훈련장을 덮쳐 선수들을 벌벌 떨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1998년 남아공 프리미어리그 경기 도중 번개로 7명이 쓰러졌지만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고 2019년 1월 브라질 축구 주니어리그 도중 수비수 엔리케가 번개에 맞아 쓰러집니다. 다행히 구급차가 금세 동원되어서 치료에 큰 화를 면할 수가 있었죠. 한편 번개 칠 무렵 부상을 당한 선수는 번개가 치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신속함을 보입니다. 브라질은 한 해 약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번개에 맞아 사망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벼락 인명 사고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2018년에만 6천만 번 이상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작지만 빨라서 그라운드의 재간둥이라고 불렸지만 용두섬이의 축구 인생을 마친 한 선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